안녕하세요. 공시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의 어떤 기업 분석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투자자문사 재직하던 시절에 주로 사용했던 시트인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이름을 검색을 하거나 이러면은 아래쪽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그리고 실적에 관해서, 예상 실적에 관해서 쭉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뭐 현대차 검색하면 현대차가 쭉 따라붙게 되고요. 뭐 브이로그로 다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엑셀 시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제 기업 분석하는 게 좀 편할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엑셀 시트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지 않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사업의 내용을 이제 기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의 내용을 기재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가지 회사가 둘 다 디램 가격이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만약 투자 포인트가 디램 가격의 상승이라면 사업의 어떤 구조에서 이익의 비중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디램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하이닉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들을 알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에 어떤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구조가 어떻게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주력 매출 비중과 이익 비중을 이제 분류를 해서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문사나 운용사나 마찬가지인데, 오전 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투자 관련된 이제 기업 분석을 발표할 때 주어진 시간은 보통 2분에서 3분 남짓입니다. 심지어 이제 1분 미만일 때가 있기 때문에 핵심만 딱딱딱 포인트를 집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보통 결론부터 많이 전달을 합니다. 제가 이 회사를 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런 일을 하는 거고,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어떤 투자 포인트, 두 번째 어떤 투자 포인트,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고 하죠. 보통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디램 가격이 최근 상승 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웨이에서 반사이익을, 하웨이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마켓 쉐어를 뺏어올 수 있는 기회가 내년 1분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되면서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투자 포인트는 저는 이제 세 가지 미만 또는 많으면 네 종류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가장 뭐 실적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에는 실적에 관련된 투자 포인트, 예를 들어 뭐 계약이 터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회사는 뭐 실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은 연말은 뭐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 상반기 1분기 이내에는 뭐 유럽 쪽 또는 미국 쪽에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계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이제 뭐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싼 수준, 과거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락바텀 수준인데 이익 증가가 이번 1분기부터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이제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하는데, 큰 틀에서 이제 생각을 하실 때는 매출이 이제 증가할 수 있느냐, 매출이 증가하려면은 뭐 판매 단가가 높아지거나 또는 출하량이 늘어나거나 뭐 이런 매출이 변동되는 요인을 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변동이 되는 게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건지, 그 개선이 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인지, 뭐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원가가 개선되는 거고, 또는 뭐 판관비 쪽에서 이제 개선 요인이 있어서 영업이익이 비용 효율화 때문에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건지, 뭐 아니면은 고정비를 넘어서는 어떤 이익이 더 커지는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하는 것들이 뭐 어떤 요인이 이제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면서, 지금 투자 포인트에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뭐 그리고 비용은 이제 바텀 라인이죠. 영업 외단에서 발생하는 어떤 요인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업 외단에서 뭐 크게 깨질 만한 이슈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에 제가 설득을 할 때 지금 이 주식을 왜 지금 봐야 되느냐, 저희 이제 운용사나 자문사나 대표님이나 또는 본부장님이나 또는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죠.
그렇게 그 주가가 지금 싸다는 건 알겠고, 뭐 실적이 내년에 실적이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왜 지금 사야 돼? 그러면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D램이 10월 달에 계속 빠지고 있다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서 컨센서스가 4분기 컨센서스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1분기에는 그 스마트폰 마켓쉐어 장악 효과까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지금부터 계속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중요하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는 기업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사지만, 그 모멘텀이 발생하면은 매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단기도 좋고 중기적으로도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포인트의 이 실적과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과 중기적인 모멘텀, 아주 장기적인 모멘텀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기업은 아주 장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투자 포인트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기, 지금 이번 분기에 사야 되는 이유, 앞으로 몇 분기까지 좋아질 수 있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단기와 중기적으로만 검토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현황을 적는데, 현황에서는 이제 최근 실적이 왜 좋았고 3분기 실적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개선된 이유가 어떤 이유로 개선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적으면서, 그게 일시적인 이유인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는 이유인지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적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뭘 또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과거의 히스토리상 지금 주가가 올랐던 이유, 그리고 최근 주가가 약세였던 이유, 그리고 주가가 왜 이렇게 시장에서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됐는지를 해석이 되어야 그 주식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까지 주가가 이렇게 변동됐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D램 가격이 반등을 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최근 3분기 실적도 좋았었다. 그렇게 이제 기재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전망을 하죠. 전망을 할 때는 앞으로의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D램 가격은 향후 2년 정도 사이클로 빅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사례상 비교했을 때. 그리고 D램 가격 상승 사이클과 스마트폰 마켓쉐어 획득 사이클이 내년 상반기에 겹쳐질 수 있으니, 내년 상반기에까지는 삼성전자가 그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일 투자 포인트가 살아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면서 다음 분기 실적, 이번 분기 실적이 뭐 안 좋았는데 다음 분기 실적은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를 적다던가, 뭐 실적이 이제 점점 강화될 수 있거나 추세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해보죠.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인트를 적을 때 어떤 포인트를 적냐면, 뭐 A라고 하는 기업이 과거에도 동일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면 과거에 어떤 시점에 아주 호황 국면에 받았던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호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까지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또는 이게 신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회사와 유사한 신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부를 가진 다른 회사가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으니 이 회사가 지금 현재 100의 영업이익 중에서 50의 영업이익은 기존 사업이고 50의 영업이익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50은 뭐 과거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서 뭐 50 곱하기 10배를 주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은 20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50 곱하기 20배를 줘서 가중평균해서 합하면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가능한 밸류에이션은 15배인데 앞으로 신규 사업 이익 비중이 점점 커지니까 업사이드 밸류에이션은 17배, 18배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적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작성할 때는 예상 멀티플, 뭐 PER이든 PBR이든 그런 걸 좀 비교를 하는데, 과거 영업 환경과 비교를 해서 밸류에이션의 어떤 프리미엄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유사 기업들과 이제 좀 비교를 많이 해서 어떤 기업이 과거에 이러한 성장 스토리로 멀티플을 많이 받았던 사례가 있다면 지금 현재 이 기업이 과거의 어떤 기업 또는 미국의 어떤 기업 또는 해외의 어떤 기업과 유사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성장 스토리로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알려면은 사실 비즈니스 구조와 과거 어떤 사례 같은 거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보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로 내가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그거를 실수하거나 또는 성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체득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한 이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체득이 됩니다. 그게 이제 투자자의 어떤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용 전략을 세우는데 여기까지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싼 것 같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그리고 지금 사야 되느냐, 왜 지금 사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야 되는 논리가 있다면 지금 사고 그리고 몇 퍼센트 비중을 살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까지 만약에 시가총액이 낮아지면은 나는 진입을 할 거냐 그리고 매수를 한다면은 언제 매도를 할 거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매매가 빠른 성격이기 때문에 화웨이의 마켓 쉐어를 확보하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가 채지고 하면서 1분기 실적 또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나는 팔겠습니다 라고 먼저 전략을 세워놓고 그게 그러한 스토리가 실제로 내년에 이제 이어질 수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D램의 사이클은 어차피 2년 동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무조건 디폴트로 시가총액 비중 25%는 한 2년 가까이는 유지해야 돼 라고 이제 전략을 짜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거는 자신의 어떤 자금 상황이나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운용 전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는 내가 세워놓은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뒤집어질 때는 항상 매도를 할 거다. 예를 들어 D램 가격이 갑자기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항상 매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매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재를 하죠. 그리고 투자 판단을 할 때 나는 매수를 얼마 하고 매도 얼마 하고 내가 예상하는 보유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좀 기재를 하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 가격이 좋아지니까 내후년에 어떤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면 현재 이 발생되고 예상되어지는 어떤 컨센서스가 충분히 이제 발생 가능한 컨센서스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낮으냐 높으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는 간단하게 같이 추정을 하는데 사실 대학생 때는 밸류에이션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정교하게 어떤 추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밸류에이션도 결국에는 어떤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 이익을 알려면 매출을 먼저 뽑아야 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수익 추정 모델을 만들어서 이 회사의 어떤 수익 추정을 만들죠. 그렇지만 그게 정확하게 그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퀀트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의 김동영 연구원님께서 예전에 어떤 백테스팅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실적을 미리 안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가장 저평가 주식을 시가총액 상위 150등 중에서 저평가 주식들 그러니까 올해 실적을 우리가 안다고 가정을 하고 저평가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아요. 결국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역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실적의 어떤 상승 추세를 생각하는 어떤 시장의 식견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면서 가장 프레시한 그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갈아 끼워가면서 유지를 해야 포트폴리오가 프레시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게 어디 있냐, 가장 좋은 종목 묵직하게 싣고 장기 투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어떤 습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습관을 꼭 아시고 역용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 포인트, 현황, 전망, 그리고 밸류에이션 운용 전략 순으로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투자 포인트를 한 줄, 두 줄로, 세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우리가 누가 본인한테 이제 이 회사 왜 사야 돼? 라고 하면은 투자 포인트 1, 2, 3 그리고 최근에 실적 이랬어.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해서 변했는데 난 이렇게 될 것 같아. 전망을 이렇게 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한 멀티플 이 정도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멀티플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왜냐면 뭐 비슷한 기업들이 이렇게 받았거든. 근데 그 기업보다 이 회사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제 곧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대화가 1분, 2분 안에 우리가 요약해서 남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안다면 투자할 때 참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